납세지 지정입니다. 자, 이제 납세지 지정인데요. 보세요. 납세지 지정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신청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권 지정이 있어요. 납세지 신청 제도가 있고, 지정 신청 제도가 있고, 직권 지정이 있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강남에 주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이 종로에 있는 거야. 즉 사업장이 종로에 있어. 그러면 제 소득세 관할은 어디예요? 식당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일단 강남에 주소가 있으니까 저는 거주자죠.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잖아. 그렇죠? 사업장은 어디 있어? 종로. 그렇지만 소득세, 일반적인 소득세 납세지는 거주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죠. 그러니까 종로 세무서가 아니라 소득세 제 관할은 강남 세무서가 되는 거예요. 부가세야 종로 세무서겠지. 걔는 사업장 관할이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강남으로 하고 싶은 거야. 강남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로 할 수 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강남으로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종로로 하고 싶은 거예요. 말도 헛나오네. 사업장 소재지로 할 수 있다고요. 이게. 자, 체크할게요. 지정사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죠? 그렇죠? 그런데 체크할게요. 사업장 소재지죠? 그러면 신청이죠.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안 되는 거죠, 이제. 저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인데 회사를 납세지로 지정신청서. 왜? 안 되죠? 지정신청 요건은 무슨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자가. 어디만? 사업장 소재지만 지정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도 이제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편물 같은 거 집으로 날라오는 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나 없나요? 있죠? 근데 뭐 잘 되는 거 들어오면 괜찮지만 거기 당신 왜 돈 안 갚아? 뭐 자꾸 독촉하고 뭐 시뻘건 거 붙여갖고 오고 근데 그 집에 식구들이 보면 아빠 나 학교 그만두고 나 아르바이트 갖고 돈 벌게 나도 뭐 이러고 막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싫어하시는 사장님들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거는 괜히 회사 때리치고 나와서 가게 해가지고 괜히 식구들 와서 인건비 줄여야 되니까 내년부터는 또 최저임금이 10,000원이 넘어가더만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와가지고 근데 본인이 뭐 로봇이야? 그러니까 식구들이 와서 로봇으로 일하는 거죠. 애까지 와서 그게 이제 너무 가슴 아프다. 그게 너무 가슴 아프다. 잘 돼갖고 뭐 떵떵거리고 살면 상관없는데 이게 이제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거죠. 집으로 그런 우편물 안 날라왔으면 하는 거야. 세무서라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종로 식당 앞으로 이제 오게끔 신청서가 내면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회사 다니는 근로자가 어떻게 해요? 우리 회사를 내 소득세 납세지로 해갖고 지정신청서 받지도 않는다. 왜?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죠, 요건이. 자, 신청서를 언제까지 내냐? 4, 4분기네요.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그러면 이제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지정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 주라는 겁니다. 내년 2월까지. 그래야 준비하고 5월달에 신고하겠죠? 자, 그런데 기한 내 통지를 하지 않으면 지정신청지가 납세지래요. 왜냐면 나는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지정신청서를 냈는데 과세관청 쪽에서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갖다 붙다 얘기를 안 해줘? 그러면 과세관청 잘못이죠. 그럼 나한테 분리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신청한 곳을 납세지로 한다 이렇게 해놨다는 거죠. 근데 직권지정이에요. 직권지정은 이제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실무에서 직권지정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뭐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이게 그렇긴 한데 시험엔 나와요. 자, 지금 지방국세청장 새로 지정할 납세지와 종전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다르면 국세청장.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긴 강남세무서예요. 여긴 종로세무서입니다. 그러면 세무서장의 힘은 비슷한 거죠. 그렇죠? 근데 지정권을 세무서장한테 주면 어떡하겠어요? 강남세무서장은 강남이라고 하겠죠. 왜냐하면 세무서장들도 실적평가 받습니다.
그래야 지방청장으로 승진할 거 아니에요? 뭐 지방청장 함부로 가는 건 아니지만 그 윗단계 또 있지만 우리나라에 지방청은 10개가 안 돼요. 세무서는 134개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국세청은 하나죠. 그러니까 집행기관의 수장이 국세청장, 차관급이죠. 거기 위를 우리가 지휘감독하는 데가 기획재정부, 그렇죠? 기재부, 국세청, 그 다음에 이제 지방청, 서울청, 중부청, 인천청, 뭐 광역시 하나씩 있죠. 뭐 그렇게 해서 9개 정도인가요? 10개인가요? 9개? 그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큰 동네에 세무서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는 곳은 어려서 태어난 곳은 충청남도 서천 세무서가 없어요. 어려서 자란 곳은 경기도 양평 세무서가 없어요. 제 기준으로는 세무서가 없으면 다 깡촌입니다. 결국 출장소 하나 와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전 다 깡촌에 살아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동네마다 세무서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동네마다 세무서, 코딱지만한 동네 세무서 있으면 뭐 할 거야? 그럼 그 사람도 월급 세금으로 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맨 앉아갖고 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지방에 고향 내려가고 세무사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희 이제 선배들 계시고 후배들도 있고 막 그런데 가면 뭐 한가해요. 한가합니다. 야, 여기 꽃감이 났다는데 뭐 있겠니? 뭐 그러면서 이게 근데 뭐 어쨌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지정권은 세무서장한테는 안 주는 거야. 그럼 세무서장끼리 싸우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종로지. 그럼 강남 세무서장은 깨갱해야죠. 근데 중구청이랑 서울청이 붙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중구청장도 지방청장이고 서울청장도 지방청장인데 그때는 국세청장이 나와서 서울청이지. 이렇게 조정권이 있어야 지정권이 있는 거죠. 조정의 권한이 있어야. 그렇죠? 그건 신청도 마찬가지예요. 신청에 보세요. 신청과 관련한 것도 양가로 3번의 지정 절차 보세요. 그럼 관할 지방청장, 새로 지정할 납세지랑 종전의 관할청이 다르면 국세청장이죠. 자, 내려갑니다. 지정 절차가 보죠. 양가로 2번 직권지정이에요. 이 경우 지방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해당 과세기간에 과표 확정신고. 확정신고를 5월 1일부터 하는 거죠. 그럼 4월 말까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지들이 직권으로 지정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납부기간 개시일 전에 그 뜻을 납세무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다만 중간예나 수시부가 사유가 있을 때는 15일 전까지, 납기 시작 15일 전까지 통지해야 된답니다. 자, 만일 기한 내 통지를 안 하면 어떡하죠? 직권지정인데? 그럼 납세무자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그러니까 그땐 종전의 납세지가 돼야죠. 그렇죠? 넘깁니다.